자, 이제 2012학년도 이제 항공대학교 이제 기출논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뭐 시험지 펴봐서 아시겠지만 이제 이 항공대학은 해설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예시답안도 당연히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2013년도에요. 선생님이 이제 2013학년도 이 기출논술을 강의하면서 이제 그 전년도 거를 이제 같이 다시 하는 건데 뭐 전혀 그 예시답안도 없고 뭐 어떤 해설 지침이 없기 때문에 참 막막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글자 수가 이제 600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의 900자에 가까운 글자 수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항공대학은 예전 2011년도 이전까지는 띄어쓰기 포함 안 하고 600자, 그러니까 거의 한 900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1000글자 정도 되는 그 논술이다 그러면 한 1400글자 정도가 나와요.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그 힘든 대학 중에 하나였죠. 그렇다고 또 그 원고를 또 다 채우는 학생들도 거의 드물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대학이 그 띄어쓰기 포함 안 한다라는 그 말을 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600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600자라는 말. 근데 이제 이것이 600자인 줄 알고 600자로 이제 그 답을 쓴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2013년도에는 대학에서 예시답안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600자 논술의 예시답안이라고 한번 그 워드로 그 글자 수 세는 곳에 한번 넣어봤더니 거의 900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800글자다라고 했던 걸 넣어봤더니 거의 1200, 300글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 항공대학은 혹시나 이게 이제 2012년도에 찍었다면 와, 우리 글자 수에 해방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2013년도인 지금 기준으로 다시 얘기를 하자니 이 600자가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없어요. 진짜로 600자인지 아니면 한 1000글자에 가까운 걸로 글을 써야 되는지. 근데 선생님이 예시답안을 만들어 보니까 거의 1000글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1000글자를 600자로 줄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뭐 시중에 보니까 무슨 뭐 그 이 저 말도 안 되는 그런 해설들을 올려놨는데 무슨 뭐 200, 200, 200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거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1번 논제 분석을 제가 해보겠는데 일단은 참 이 정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도 상당히 힘들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또 이 정도만으로라도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기꺼이 선생님 강의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군소리가 너무 많았고요. 일단 바로 논제로 들어갈게요. 논제 분석. 자, 우리가 논제를 딱 만나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야? 대학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이거지. 대학에서 우리한테 가장 듣고 싶은 게 뭐냐 이겁니다. 그건 반드시 논제 안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 논제가 사실 600자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논제도 쉬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600자로 써도 된다라는 어떤 느낌이 팍팍 오기도 합니다. 논제가요, 두 가지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딸랑 하나씩만 물어봐요. 정말 아주 단촐해졌죠. 그러다가 2013년대에 와서 다시 원상복귀가 됐습니다. 문제가 결코 쉽진 않아요. 자, 그런데 2012년도는 선생님이 풀어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쉬운 건 있습니다. 있기는. 제시문 독해가 얼마나 이루어지느냐, 이제 그게 문제예요. 자, 일단은 제일 먼저 대학에서 요구하는 건 어디에 나타난다고 그랬지? 목적어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목적어에. 그래서 목적어를 보니까 제시문 가라마는 우주의 의미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보여준다. 그 차이점을 분석하라 그랬죠. 그렇죠? 예. 이 분석은 논술에서 가장 무시해도 되는 논제 유형이에요. 우리 어떤 논술 선생님들 보면 이 분석에 막 목숨 거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 솔직히 말할게요. 논술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분석은요,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잖아, 그치? 분석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차이점을 이야기하려면요, 가의 입장, 라의 입장, 마의 입장에서 우주의 의미를 얘기해야 돼요. 그럼 최소 우주의 의미가 몇 덩어리가 나오겠습니까? 세 덩어리가 나오겠죠? 그 세 덩어리가 벌써 분석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거보다도 일단은 대학에서 우리한테 듣고 싶은 건 뭐냐? 가라마의 요약이 아닙니다. 가라마의 차이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차이점은
쉽게 얘기하면 이 목조고가 우리 글에 가서 뭐가 되는 거야?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은 항상 우리 글에 가서 뭐가 된다?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서술어. 그래서 가라마의 차이점은 이렇게 글이 쓰여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어떠한 A다라고 기준이 나가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왜 너는 그 A라는 기준으로 가라마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럼 이제 거기에다 대고 이제 Y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다 대고 또 뭐다?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완결된 어떤 의미의 덩어리고 또 완결된 내용의 덩어리가 되겠죠. 그러면 충분히 답의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기준이 하나냐, 기준이 두 개냐, 또는 기준이 세 개냐에 따라 여러 문단으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비록 글자가 지금 글자래 문단이 세 개죠. A, B, C 문단. 이렇게 가라라마 문단이 나왔는데 요렇게 두 개가 하나가 돼서 요렇게 대조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요게 하나고 그 다음에 얘를 끄집어 내려와서 당연히 또 뭐야? A하고 B를 또 차이점을 논할 수도 있는 겁니다.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시문 3개에 대한 비교 대조로 유명한 대학이 연세대학입니다. 연세대학은 이렇게 3개가 있을 때 항상 2대1로 분석이 되고 다시 2는 다시 1대1로 쪼개지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져 내려오는 이것이 바로 분석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논제 1번, 즉 문제 1번의 우리가 포인트는 뭐냐? 차이점을 얘기하려고 여러분들은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 이렇게 답안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요약을 했더라고. 요약하면 안 돼요. 차이점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요약을 했다. 물론 다른 애들이 못했을 때 요약을 하면 점수 좀 받겠지. 근데 요약한 애들이 태반이다 그러면 당연히 뭐야? 차이점이 들어가 있어야 돼. 왜? 목적어니까. 이걸 대학 교수님들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논제는 쉬워요. 논제는 어렵지 않아요. 뭐 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차이점을 듣고 싶으시군요, 교수님. 그럼 제가 가라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는 이런 내용, 라는 이런 내용, 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가하고 라는 이런 차이점이 있고 뭐 라하고 마는 이런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와 얘는 또 이런 차이점이 있고 또 얘와 얘는 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을 최대한 밝혀만 낸다면 좋은 성적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논제 1번은 뭐 더 이상 뭐 설명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여기서 끝마쳐도 될 것 같아요. 잠깐 논제 2번이 보이긴 했는데 논제 1번 분석 뭐 더 질문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가장 듣고 싶은 건 뭐였다? 가라마의 차이점을 듣고 싶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가문단, 라문단, 마문단 독해를 통해서 걔네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으며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공통점은 이미 나왔어. 뭐라고? 우주의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주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있겠죠. 그것에 대한 차이점들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가는 우주의 의미가 뭐라고 얘기했을 거고 라는 뭐라고 얘기했을 거고 마도 뭐라고 얘기를 했겠죠. 이해되시죠?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잡아내면 되는 겁니다. 너무 설명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논제 1번 분석은 간단합니다. 선생님 설명만 길었어요. 그러니까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논제 분석 끝냈으니까 제시문 독해하고 그 다음에 또 예시답안 강평 이렇게 쭉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